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여행 관련된 업종 중에서 순차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망하지 않는 산업이거든요. 망하지 않는 산업이고 업종 특성이 대규모 장치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다. 도박이잖아요. 테이블만 있고 머신만 있고 딜러만 있으면 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이제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독점은 아니죠. 한 3개, 2개 업체가 독점이죠. 한국에서는 GKL하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내국인 상대로 독점이고요. 물론 뭐 정부의 규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향도 좀 중요한데요. 네, 좀 반독점 산업이다. 경쟁자가 새로 들어올 수가 없다. 망하지 않을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좋게 봅니다. 망하지 않을 산업. 근데 지금 망했죠. 망하지 않을 산업인데 지금 망했어요. 코로나로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코로나라는 것만 없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제 회사들 보면 이제 산업 자체가 완전 망한 것도 있고 대부분 경쟁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좋았다가 이게 좋아진 산업들의 나쁜 점이 경쟁사들이 막 들어온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규제가 있는 산업, 들어올 수 없는 산업, 신규자들이 못 들어오는 산업은 이 경기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확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산업이잖아요. 파라다이스가. 뭐 공장을 지을 것도 아니고 설비를 지을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고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것만 사라진다면 매출 대비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애널 보고서가 없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기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주들을 좋은 점은 애널들이 커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애널들 레포트만 잘 봐도 좀 알 수가 있다. 물론 애널드 레포트 본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또 아니죠. 하지만 정보를 얻긴 좀 쉽더라. 예, 정보를 얻긴 쉽다. 예,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다이스 주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요. 3년간 내리 하락을 했어요. 10년을 보면 2000 요때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때는 중국인들 여행이 이제 많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체들은 다 올랐어요. 홍콩에 상장된 카지노 업체들도 다 올랐고요. GKL도 올랐고요. 이때는 이제 카지노가 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드를 한번 맞았죠. 사드는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진 거는 이제 너무 급격히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사드로 이제 한번 제대로 맞고 나서부터 주가가 빌빌대다가 파라다이스 시티 이제 개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지금 이제 여기다가 코로나로 이제 지금 이렇게 온 상태죠. 이렇게.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갤럭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갤럭시 엔터. 마카오 가시면 갤럭시라고 아주 유명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호텔도 아주 멋지게 지어놨죠. 수영장 잘 되어 있는. 지금 갤럭시를 보시면 똑같이 10년을 비교해 보면요. 마찬가지죠. 얘들도 요때 2014년 요때 피크를 찍었다가 중국인들 VIP 규제하는 시진핑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부패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했습니다. 마오타이도 이제 구매를 못하게 하고, 구매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의 칼날을 대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에 보시라이가 아마 숙청당했던 거 아닌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반부패 드라이브를 확 걸면서 이제 마카오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만 보면 그랬었다. 그래서 VIP가 좀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VIP도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했고, 근데 이제 다시 얘들도 이제 올랐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아마 이제
이제 VIP보다 매스 관광객, 일반인들이 좀 또 크게 늘면서 주가도 올랐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갤럭시 엔터가 우리나라보다 좀 빠릅니다. 시차를 두고 조금 빨라요. 예. 얘네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빨리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근데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왔어요. 이때죠. 코로나 오기 전인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조, 거의 한 4조, 3조 5천억, 4조 정도 하던 애들이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쵸.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은 이상, 4분의 1, 그냥 러프하게 4분의 1 토막 났다. 그리고 이제 이익도 보면 1조 하던 게 지금 마이너스 5천억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매출이 한 4분의 1 토막 났는데, 주가는 안 빠졌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이. 이 사드 코로나만 끝나면 정상화될 것이다.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왜 파라다이스는 코로나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반토막일까요?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한 9천억 정도 했었습니다. 9천, 거의 1조라고 보면 되죠. 1조였다가 이제 코로나로 맞고 지금 한 3,500억? 올해까지 9월까지 예상까지 1,800, 700, 한 3,500 되죠. 3,500 되는 거니까 한 얼마 정도? 한 3분의 1 토막인가요? 러프하게 3분의 1 토막? 갤럭시보다 오히려 매출도 좀 적게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은 더 많이 빠지긴 했죠. 실질적인 턴어라운드는 2019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9년도에 매출도 늘고 단기 순이익도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이제 분기보다 아마 실적 체크를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주가가 한 15,000원에서 2만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턴어라운드가 중요하고요. 사업보고서를 좀 보면 올 이제 잠정치인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잠정치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일단 증가를 했어요. 물론 작년보다는 이제 67% 빠졌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더라. 이건 되게 볼 때 고무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출액이 21%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0%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30%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거죠. 아직은 미미하지만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비용을 감축한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보면 파라다이스가 비용을 많이 감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애널드 레포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비상 경영 체제 도입, 구조 조정 등의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 손실은 축소되었지만 영업 손실은 전분기 대비 축소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도 좋은 말이 있네요. 예. 코로나19 종식 이후 입구 트래픽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코로나 종식이 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주가는 빠르게 반응하며. 그러니까 주가는 빠릅니다. 주가는 눈보다 빠릅니다. 예, 손은 눈보다 빠른 게 아니라 주가는 실적보다 빠르더라.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나오는 것보다 주가는 더 빠르게 움직인다. 환경 컨센서스에서 저는 이제 주로 애널드 레포트를 많이 찾아보는데 애널드 레포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만 이제 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가장 팔로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퍼스트 그리고 무브가 누군가, 즉 가격을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상향을 시킨다면 이 사람은 뭐 누군가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메리츠 종금에서 2만원으로 그러니까 메리츠 종금만 이효진 애널이 했으면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계속 2만원 주장했던 분이니까 2만원이었구나 싶은 거고, 예를 들면 뭐 15,000원을 계속 주장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25,000원을 부른다, TP를 확 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뭔가를 알고 있다, 뭔가를 캐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애널들을 분석하라 라고 해서 이미 여러 번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증권사 예전에 이다솔 차장 그분도 했었었고, 3프로에서 이다솔 차장이 한번 나왔었고,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 그리고 관련된 레포터도 있었었고, 이베스트 이리온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사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TP를 올리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이걸 솔직히 다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애널리스트는 좀 몇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애널리스트 순위가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 순위가 나오면 누군가가 TP를 크게 올리는 애널이 있다면 있는 좋은 신호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캐치할 가능성이 높다. 좀 확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8월 5일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이었는데, 실적을 잘 보고 TP도 확인하자라 그러면서 소외된 중소형주는 실적 못 나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애널이 레프트 행간을 잘 이해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TP를 크게 올리는 애널이 있다면 이건 좋은 신호이다. 그리고 애널들이 보통 매도 의견을 잘 못 냅니다.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없죠. 매도 의견을 못 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바꾼다면 이게 아마 매도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레포트의 그 행간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애둘러 말하는 것들, 그런 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실적이 나빠지면 연속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면 연속으로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애널리스트 순위가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순위에서 저는 1등하고 2등만 봐요. 2등을 주로 봐요. 물론 뭐 3등, 4등도 보는데요. 1등, 2등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뭐 윤재성, 하나금투, 유분 거를 나오면 주로 보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선민정 애널,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는 선민정 애널, 그러니까 총점이 뭐 엄청 높죠, 이분은. 그리고 이제 유통은 박종재, 아주 친숙한 분. 건설은 최상욱. 다 보면 하나금투가 좀 많았어요. 하나금투가 좀 잘해서 그런지 좀 많더라.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홍식영, 김홍식. 통신은 김홍식. 그리고 엔터메인트는 그럼 누구냐? 이기훈입니다. 최근에 빅히트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좀 걱정만 했는데, BTS의 히스토리까지 설명하면서 막 되게 세게 때렸었는데,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시기를 겪지 않을까, 이분은. 근데 이분이 사실 좀 잘하거든요. 이분 거를 보면 이분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분이 쓴 거를, 레포트를 보면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걸 카피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널이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이기훈 애널, 이효진 애널, 메리츠까지. 신한금투나 뭐 하나투자는 하고. 근데 키움증권은 사실 좀 약간 뒷북을 많더라고. 보면 대부분 키움증권은 어떤 애널들이 이렇게 뭔가를 TP를 상향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돼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좀 약간 뒷북 팔로우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사실 좀 걸르는 편이고요. 만약에 키움증권에서도 세게 부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탑 팔로워 애들이, 탑 무브먼트 애들이 크게 올린 다음에 뭐 한 달 뒤에 키움증권이 따라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주가가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기훈 애널의 레포트를 한번 보면 중요한 것만